환율이 오늘 1480원을 돌파했습니다. 차트 흐름상 1500원 터치는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은 환율이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지 분석하고 지금 가장 강하게 돈이 몰릴 수혜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환율이 최근 만들어진 이런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148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차트 모양이 강력한 상승 1파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렇게 조정 파동이 나왔는데 계속 저점을 높여주면서 이 구간에서 조정 2파를 만든 다음에 마치 상승 3파를 쏘기 직전의 모습을 하고 있죠. 차트의 파동 형태도 돌파 확률이 높은 그런 파동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상승 1파가 나오고 나서 조정 2파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3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먼저 상승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와 아니면 기간 조정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와 가격 조정을 보이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있는데 지금 상태는 가장 강한 형태인 1번 형태로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우려되는 부분은 2008년도 서브 모기지 사태 때 만들어진 이 1500원대 매물대를 소화하는 형태를 만들어줬다는 건데요.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할 때도 이렇게 고점이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바닥을 잡고 이 구간에 올라왔을 때 바로 하락을 하지 않고 이 위에서 횡보하는 형태가 나오면 이 구간의 물량을 소화하고 상승을 시키려나 보다 하고 이 구간에서 눌림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런 의미 있는 맥점을 돌파할 때 돌파 매수로 접근을 하죠. 저는 지금이 딱 이 정도 자리로 보고 있고요. 만약 지금 흐름대로 흘러간다면 내년 중후반기에 진짜 슈팅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면서 바라볼 것 같습니다. 제가 강력한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을 보이고 다시 추가 상승을 할 때 네 번째 돌파를 주목을 하라고 말씀을 자주 드리죠. 네 번째 돌파가 중요한 이유가 바닥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3번을 지지를 해주고 상승을 해주는 경우가 이 네 번째 돌파이기 때문에 네 번째 돌파 때가 상승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구조로 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눌림 조정 이후에 다시 저점을 지지하고 돌파를 시도한다면 이때는 정말 위험한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월봉 차트이기 때문에 이 봉 한 개가 한 달을 의미하는데요. 지금이 12월이고 3음봉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상승을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지금으로부터 5개월 아니면 6개월 정도 시간이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 5월이나 6월 또는 7월 정도에 이 구간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환율이 급등하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경제 위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만약 진짜로 이렇게 조정 이후에 턴을 해서 돌파를 시도하려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로 포지션을 변경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지금은 남은 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우주항공주가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지수에 찬물을 끼얹었죠. 그래서 지수가 조정 흐름이 나왔고 오늘은 상승을 해주는 섹터가 많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로봇주, 반도체, 제약바이오 섹터를 위주로 흐름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이 섹터들은 제가 그동안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환율이 오르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섹터와 종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제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제가 드리는 급등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먼저 환율이 오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글로벌 자금들이 위험 자산으로부터 안전한 자산인 달러와 미국 국채로 이동되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달러 강세 현상이 나오는 거고요.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한미 금리 차가 고착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시점이 2022년 3월 16일부터 인상을 했습니다. 그 시점이 대략적으로 보면 이 시기부터 금리를 올렸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시기부터 환율이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갔죠. 원래는 미국의 금리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훨씬 더 높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릴 때 우리나라도 그 이상으로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 시기에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5%대까지 올릴 때 우리나라는 최대 3.5%까지밖에 높이지 못했고 최대 금리 차가 2% 이상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더 높은 금리를 주고 안전한 자산인 미국 채권이나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달러 수요가 강해지기 때문에 환율이 더 급격하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때 오히려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면서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때 인위적으로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쓰면서 환율 방어를 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인데 2002년 3월부터 급격하게 외환보유고가 소진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5월까지 계속 하락을 하는데요. 이 시기가 외환보유고로 환율을 인위적으로 누른 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시점이 계엄 시기였고 계엄이 해결이 되자 다시 하락을 했는데 이 시기도 외환보유고를 써서 환율을 방어를 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외환보유고가 줄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지금은 외환보유고를 써서 환율을 방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로 인해서 당연히 일어나야 할 환율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당국이 외환보유고를 써서 환율을 누른다면 이렇게 조정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되고요. 결국 문제 해결은 우리나라가 금리를 높여서 미국과의 금리 차를 낮추던지 아니면 미국이 금리를 낮춰서 우리나라와 금리 차이가 없어져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부동산 자산에 대출을 껴서 매수를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 인상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코로나 때 유동성이 풀리면서 부동산 자산이 이렇게 올라가서 사람들이 이 고점에서 부동산을 많이 샀는데 이 고점이 이렇게 외봉으로 하락을 했으면 이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만 희생이 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현재는 이 고점에서 상당 기간을 머무른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금리 인상으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이를 한국은행도 알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 인상을 시키지 못하는 거고요. 따라서 앞으로 환율은 미국이 금리를 낮춰서 우리나라 금리와 비슷해지는 시기가 올 때까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겁니다. 특히나 당국에서 다시 과거 했던 것처럼 환율을 안정시키면 되는데 이번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환율은 당분간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환율이 올라갔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공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갔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수출이 활발한 기업이겠죠.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CDMO 기업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반도체는 뭐 특별할 거 없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대장주들 잘 보면 되는데 제가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너무 자주 말씀드렸고 특별할 것이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말고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을 찾았는데요.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이 기업 앞으로 영업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만약 환율이 올라가면 환율이 올라간 만큼 이 절대적인 수치가 같이 올라가 줄 겁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올라가면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좋은 매수 자리에 있는데 지금 자리에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오늘 이렇게 50 골든이 나오면서 상승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0 골든이 나면은 상승을 바로 해주는 경우가 실전 차트에 보면 많이 있는데요. 지금도 50 골든 신호가 났기 때문에 한번 눌림 조정 구간이 나오면 공략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잘 봐야 되는 것은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100원 상승 시에 연간 영업이익이 2조 이상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2025년도 영업이익이 약 12조 규모이기 때문에 2조가 늘어나면 약 20% 가까운 영업이익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주가가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 상승으로 영업이익까지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면 이 종목 더욱더 상승 확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요. 지금이 정말 좋은 매수 자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매매를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잘 챙겨보셔야 되는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도 수출로 계속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환율이 올라가면은 이 영업이익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마침 차트도 현재 매수 가능한 자리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선 저점 라인에서는 공략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자리로 볼 수 있겠고요. 지지가 된다면 바로 상승 턴이 가능한 자리니까 셀트리온도 흐름 잘 체크를 해보시고 지지 흐름이 나오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매매할 만한 좋은 섹터가 등장하지 않아서 환율 수혜주 특집으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전히 로봇주,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 안에서 매매를 하시면 수익 볼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니까 섹터 선정 잘 해보시고요. 장중에 실시간 시황 설명은 텔레그램 뉴스방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들이 있으면 이렇게 뉴스방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긴밀히 소통을 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실 분들은 채널 상단 텔레그램 주소를 누르시고 뉴스방 입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